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네, 시장 유동성이 풍성해지면서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확산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는 아무래도 안정 자산을 찾게 되면서 이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오늘 만나보시죠. 이번 주부터 투자 재발견에서 함께합니다. 오늘 홍혜민 캐스터가 이번 주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투자의 재발견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캐스터 홍혜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원자재인데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잠시 흔들렸던 금값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국제 금값은 2주 만에 4,200달러를 터치하며 다시 최고치를 향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관심이 뜨거운 금을 포함해 은과 구리, 유가와 희토류까지 다양한 원자재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귀금속 전문 딜러 제너 메탈스에서 올해 연말 금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트로이 온스당 4,200달러에서 4,300달러 사이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는 온스당 5,000달러도 여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평가했죠. 금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글로벌 금 ETF 자금 유입 규모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세계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금 ETF 자금 유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유량이 무려 222톤 증가했고요. 그중 62%가 미국 수요였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매수량이 220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매입한 금의 규모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수요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금값이 오르자 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와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17일 은 가격은 장중 역대 최고치인 53.76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 사이 미국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어제 기준으로 은값은 다시 53.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AI 열풍 속에 각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원자재가 있죠. 바로 구리입니다. 12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톤당 1,79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말 11,159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다소 주춤했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해제되자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마지막 원자재는 바로 희토류인데요. 4차 산업의 핵심 광물로 산업의 비타민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나날이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전략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원자재 시장을 총망라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원자재별로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혜민 캐스터와 함께 이번 주 주제 만나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커지는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지금 과연 호재인 그런 분위기가 맞을까요? 오늘 그 정답을 함께 찾아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자,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 팀장, 그리고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박현정 매니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너무나도 적합할 정도로 워낙에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원자재 시장의 최근 동향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이제 PDBC라는 ETF가 한 달간 이제 5.4%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세부 섹터별로 보면 이제 가솔린 가격을 추종하는 UGA 같은 경우가 한 달간 11.1%, 그리고 콩 가격을 추종하는 SOYB 같은 경우가 한 달간 8.8%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핫했던 원자재라 하면
하면 저희가 금일 텐데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한 달간 이제 4.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은연물에 투자를 하는 SLB 같은 경우가 한 달간 6.4%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구리라던가 네. 알루미늄 같은 ETF들도 모두 이제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온기를 입어서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의 온기. 뭐 일단은 원자재 종합지수라는 게 가장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5.4%나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러면 천 팀장님, 금 가격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뭐 75만 원이 넘습니다. 한돈에 그쵸. 우리나라 네. 돈으로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조정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뭔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국제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제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온스당 3,900달러 선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셧다운 해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4,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셧다운 해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은 그러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이제 매크로적인 경제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AI주를 비롯한 미국 주식은 뿐만 아니라 이제 금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4,1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뭐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당분간 이러한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금 가격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은과 유가도 치솟고 있잖아요. 통상 은은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오르다가 일제히 급락으로 돌아섰던데 이유가 뭘까요, 매니저님?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미국 셧다운이 해제가 되었고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러 제재 여파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석유가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최근에 유가가 강세를 나타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TJ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인 상황인데 이제 저희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유동성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에 민감한 은 역시도 지금부터 이제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동성에서 아까 금은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은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뭐 원자재 중에 제일 또 핫한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히토류. 뭐 물론 지난달에는 이제 미중 회담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중국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히토류에 관련된 테마 ETF의 흐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히토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로 대장격이라고 하면 이제 REMX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8%에서 9% 사이에 수익률을 나타냈었고요. 다만 이제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또 한 7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 REMX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상품에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뭐 MP라던가 이런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들어있지만 알버말이라던가 아니면 리튬 아메리카와 같은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성과가 꼭 히토류와는 완벽하게 밀접히 움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까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천 팀장님께는 계속 금 얘기를 여쭤보네요. 이제 뭐 원자재 시장, 뭐 글로벌 경제와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 금 가격은 이럴 경우 이제 호재라고만 볼 수 있는 건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미국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장 기록을 남기려면서 그렇죠. 이제 41일이나 지속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35일보다 훨씬 연장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해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이러한 그 셧다운 해제를 통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도 지금 주식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금은 다시 금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런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금 가격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요소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러한 안전자산 수요가 올라가면서 금 가격에 대한 뭐 가격 상승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최근에 금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런 안전자산을 넘어서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매입을 지속으로 한다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 또 매크로적인 요인이 또 여기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계 영역 안에서 또 금 가격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제와 뭐 최근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믿고 있던 금액에 조금 불안감이 빚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셧다운 해제가 되면서 결국 이제 그동안 지연됐던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뽑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경제 전망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결국에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과 채권과의 또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이 가격 측면에서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셧다운 해제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경제 데이터가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고용 지표에서 또 실업률이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불확실성 하에서는 또 원래 단기 변동성이 또 큰 성향의 자산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의 변동성이 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히토류라든지 우라늄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대신에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 그래도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할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자재 ETF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홍혜민 캐스터가 1분 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올해 국내에서 주목받은 원자재 ETF들을 살펴볼 텐데요.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들을 원자재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 ETF부터 알아볼까요? 국내에 상장된 10개 금 ETF 중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건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입니다. 무려 121%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2015년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수익률 2위 역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 중인 ETF가 차지했는데요. 연초 대비 58% 이상 상승한 에이스 KRX 금현물 ETF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 국내 금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라는 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4% 이상의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한 ETF는 코덱스 골드 선물인데요. 2010년에 상장됐고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입니다. 수익률 4위와 5위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인 상품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타이거 금은 선물과 타이거 골드 선물 ETF입니다. 두 ETF 모두 53%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은 ETF도 살펴볼까요? 국내 은 관련 ETF는 코덱스 은선물이 대표적인데요. 올 들어 73% 넘게 오르면서 금 ETF 못지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상품이고요. 2011년에 상장됐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소개해드린 타이거 금은 선물 ETF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상장된 상품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번에는 구리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구리 관련 ETF는 총 2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연초 대비 18.99%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타이거 구리 실물 ETF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인 ETF로 2012년에 상장된 종목이네요.
간발의 차로 수익률 2위를 기록 중인 ETF는 코덱스 구리 선물인데요. 수익률은 18.31%,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히토류 ETF인데요. 히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엔 전략자원 생산기업 ETF는 국내 유일하게 상장된 히토류 단일 테마형 ETF입니다. 한화 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이고요. 상장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이 6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원유 ETF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국제 유가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관련 ETF들의 수익률도 부진합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ETF가 연초 대비 1.66%의 수익률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는데요.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이고요. 2017년에 상장됐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상품이 자리하고 있고요. 3위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1%입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상품도 올 들어 9% 넘게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국내 ETF들을 원자재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금, 은, 히토류 그리고 원유값까지 한번 저희가 상품별로 수익률 쭉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좀 금에 대한 수익률이 제일 높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의 정세로 보면 워낙에 좀 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자산으로 좀 여겨지고 있거든요, 투자하기에. 근데 그럼 지금 어떤 상품이 좀 그나마 이 원자재에서 좀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좀 보고 계신지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될 때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제 해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본격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장세에서는 이제 금보다는 은 쪽에 성과가 더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은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여름부터 좀 이슈가 되었던 게 저희가 AI의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ESS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SS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이제 탄산리튬 가격 역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차트를 봐주시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유동성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제 금보다는 은이나 주식 쪽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앞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색 선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앞에는 이제 금이었고 지금은 이제 S&P 500 지수인데 그래서 저희가 회색 선과 지금 S&P 500 지수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국에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금이 과거에는 좀 사치품의 느낌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요즘은 투자 자산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제 금이 사치품으로서 좀 인식을 받았던 이유가 금의 이제 수요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얼리 수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주얼리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사치품으로 저희에게 인식이 되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이제 탄력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인식을 조금씩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금화와 은화와 같은 화폐로서 쓰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굉장히 긴 투자 자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주얼리에서 투자 자산으로 확실히 인식이 좀 전환이 됐다. 이걸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천 팀장님 계속해서 금 얘기 좀 이어가 봅니다. 지금 금으로의 자금 유입 ETF로 좀 활발한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인 금 ETF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금에 투자를 하는 ETF의 자금이
유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금에 투자하는 ETF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1,000억 이상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뭐 연초 이후에 금 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금 관련된 ETF로 조 단위 이상의 자금이 몰리는 모습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국내 금 앞에서도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금이라는 기초 자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똑같은 금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금 현물 안에서 이제 국내 금이라든지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 가격을 그러니까 추종하는 ETF다 하더라도 현물이 아닌 선물 지수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원달러 환을 해지하는 전략의 ETF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 선물 ETF 위에 있는 뭐 국제금 ETF들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달러 자산 그러니까 가격에도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또 레버리지, 그러니까 금의 가격을 이제 2배로 추정하는 이러한 ETF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제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보완한 이제 월배당 ETF도 출시가 되어서 아무래도 금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금이라도 전략도 다르지만 이런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보수도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같은 전략의 ETF라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금을 현물로도 할 수 있고 선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매니저님,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투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선물과 현물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 기초 자산에 대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얼마에 이제 매수하겠다 혹은 매도하겠다 이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금 선물을 통해서 운용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 25일에 만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25일이 다가오면 그 다음 만기로 이제 선물을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이 롤오버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롤오버 비용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만기가 다가오는 선물을 이제 근월물 그리고 그 다음 만기의 선물을 이제 차근월물이라고 하는데 차근월물의 가격이 근월물의 가격보다 높을 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운용사가 직접 골드바를 매입해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금고와 관련된 이런 수수료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물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은 롤오버 그리고 현물은 보관료 이런 것들을 좀 맞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천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자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변동성이 좀 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속에선 그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점을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지금 많이 산업재로 활용되고 있는 우라늄이라는 히토류와 같이 그 산업과 연동을 해서 그 산업의 성장성의 수요에 맞춰서 조금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투자에 있어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러한 자산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주식과 채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약간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약간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원자재 관련된 상품들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원자재 시장을 뭐 단기적인 차익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뭐 과거의 가격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단기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 관점에서 자산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분에
대한 포커싱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박현정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네. 이제 천 팀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살짝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겹치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또 그래서 듣죠, 뭐.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거나 원자재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자산이고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 올라갈 때는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재를 통한 해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천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산 배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산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천 팀장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자산일수록 결국에는 ETF로 투자하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산업이나 뭐 테마나 이런 걸 투자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테마나 종목에 대한 분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ETF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장점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ETF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원자재 앞에서 뭐 선물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은 그래도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금 관련된 ETF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월배당 전략이라든지 내가 똑같은 금을 투자를 하더라도 또 이런 전략에 대한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ETF가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똑같은 금 또는 은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금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에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이제 ISA나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사실 투자가 어려우시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는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금이나 은 또는 이제 다른 원자재 ETF를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자재와 ETF를 연결했을 때의 주요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네. 장점들이 있는데 네. 근데 장점만 또 들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의할 점이나 뭐 그런 변수 이런 건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원자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시라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무래도 금 관련돼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금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국내 금이냐 국제 금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단기적으로 괴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금을 투자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내가 국내 금 가격을 추종을 하느냐 국제 금 가격을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면서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건데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국내 금 가격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거의 뭐 20% 가까이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금 투자를 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 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물과 선물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선물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주의점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원자재 ETF 투자 팁이 궁금합니다. 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재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ETF라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절세 계좌 안에서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뭐 저희가 금이나 은을 투자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금은방에 가셔서 매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금거래소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원자재를 실물로 투자하는 것의 단점은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심적으로도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ETF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원자재 ETF로 손쉽게 투자하자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그리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서 원자재 ETF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와 관련된 ETF 투자 왜 해야 되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그리고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홍혜민 캐스터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